반갑습니다. 시니어들의 궁금증을 정석대로 풀어드리는 시니어의 정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65세 이상 부모님을 두신 자녀 여러분. 지난 3편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최대 관심사, 기초연금 특집입니다. 2026년 들어 기초연금 지급액이 올랐다는 소식은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통장을 찍어보면 누구는 최대치인 35만 원 가득 들어오는데 누구는 쥐꼬리만큼 찍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은 주저리 이론 설명 안 합니다. 내 재산이 얼마일 때 최소 얼마까지 깎이는지, 그리고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 경계선을 확실하게 짚어드립니다. 2026년 바뀐 기준부터 내 연금 깎아먹는 범인들까지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2026년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과 최소 금액의 기준입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단독 가구 월 34만 9,700원, 부부 가구는 합산 월 55만 9,520원입니다. 작년보다 약 2.1%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인상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무런 감액 사유가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내가 소득이 조금 많거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다면 최소 지급액인 34,97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약 35만 원과 3만 5천 원 사이에서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열배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이 나 월급 250만 원 받는데 그럼 기초연금 못 받나? 라고 물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기준 월 247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의 월급이 아니라 소득 인정액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올해 공제액이 11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내 월급에서 116만 원을 일단 빼주고 남은 돈의 70%만 소득으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00만 원이라도 실제 계산기에는 약 129만 원만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기준선인 247만 원보다 한참 낮아 충분히 수급이 가능합니다. 작년에는 기준이 낮아서 아까 탈락했던 분들, 올해는 기준이 19만 원이나 더 올라갔으니 무조건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내 연금을 갉아먹는 3대 감액의 덫입니다. 왜 내 돈은 최대치인 35만 원이 아닐까? 가장 큰 이유는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둘이 같이 사니 생활비가 적게 들겠지라는 논리로 최대 지급액에서 각각 20%를 무조건 깎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합쳐서 약 56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 배우자가 만 65세가 안 되어 나 혼자만 받고 있다면 이때는 감액 없이 35만 원을 다 받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이게 가장 억울한 부분이죠. 내가 평생 부은 국민연금을 매달 일정 금액 이상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 52만 4천 원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A급여액이라는 복잡한 공식이 들어가는데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오래 부었거나 많이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즉 남들 35만 원 받을 때 나는 17만 원만 받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내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더했을 때 선정 기준액인 247만 원을 아주 살짝 넘게 되면 그 넘는 만큼 연금을 깎고 줍니다. 예를 들어 내 소득 인정액이 240만 원인데 연금 35만 원을 다 주면 합계가 275만 원이 되어버리죠. 이러면 소득이 248만 원이라 연금을 못 받는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는 역전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막기 위해 나라에서 그 차액만큼만 연금을 줍니다. 이 경우 최소 금액인 10%만 받게 되는 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 탈락 사유 1위 고급 자동차와 재산 산정의 진실입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자동차 때문에 떨어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과거에는 3000cc 100이란 기준이 있었지만 2024년부터 기준이 완화되어 차량가액 4,000만 원만 봅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을 넘는 차를 가지고 있다면 그 차 가격 자체가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4,500만 원짜리 차를 한 대게 가지고 있다면 내월 소득이 매달 4,500만 원인 걸로 계산되어 연금은 무조건 0원입니다. 하지만 10년이 넘은 차나 자동차 가액이 200만 원 미만인 차 혹은
생계형 트럭은 재산 계산법이 다릅니다. 이런 차들은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가액의 월 4.17%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즉, 내 차가 낡았거나 생계형이라면 연금을 최대치로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민센터 가기 전에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등에서 내 차의 현재 차량 가액이 얼마인지 반드시 조회해 보세요. 재산 계산할 때 지역별 기본 공제도 큽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그냥 빼줍니다. 내가 서울에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도 1억 3,500만 원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급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금융재산인 예금이나 적금은 2천만 원까지 생활준비금으로 빼주니 통장에 2천만 원 정도는 있어도 연금 수령에 지장이 없습니다. 네 번째,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해야 1원도 손해 안 볼까요? 기초연금은 신청주의입니다. 내가 안 하면 절대 안 줍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는데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월 생일하면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생일달을 지나서 8월에 신청하면 5, 6, 7월 3달치 연금 약 100만 원은 그냥 공중에 날리는 겁니다. 나라에서 소급해서 안 줍니다. 신청 장소는 주소지 주민센터나 전국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님 두 분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한 분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두 분 것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해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세요. 직원이 직접 집으로 와서 서류를 받아가는데 이건 100% 무료 서비스이니 부담 갖지 말고 이용하십시오. 다섯 번째, 주민센터 가기 전 이 서류는 꼭 챙기세요. 준비물은 간단하지만 빠지면 다시 집에 가야 합니다. 신분증, 연금 받을 통장 사본, 그리고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필수입니다. 부부 가구라면 배우자가 같이 가거나 인감도장을 가져가시는 게 편합니다.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은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를 반드시 가져가세요. 내 재산에서 전세 보증금만큼은 부채빈으로 인정받아 재산에서 빼주기 때문입니다. 이 계약서 하나로 연금 수령액이 월 몇만 원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집에 거주하시면서 임대료를 안 내신다면 무료 임차 확인서를 써가야 합니다. 자녀 집이 시가 6억 원 이상이면 그 집에 사는 가치를 소득으로 환산해서 깎기 때문입니다. 이런 복잡한 예외 상황들을 미리 파악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주민센터 직원이 안 됩니다라고 할 때 이런 규정이 있지 않느냐고 당당하게 따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말 빽빽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아는 만큼 최대치를 챙길 수 있고 모르면 최소 금액도 못 받고 탈락합니다. 이 영상 지금 바로 기초연금 때문에 고민인 친구분들이나 단체 대화방에 공유해주세요. 특히 1961년생 신규 대상자분들에게는 이 영상 하나가 연간 수백만 원의 연금을 찾아주는 보물지도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잠 안 오는 밤, 뒤척이는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 비움의 지혜를 준비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배우려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저 틀어만 놓으셔도 마음의 짐이 씻겨 내려가는 평온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셔야 여러분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이 소중한 휴식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니어의 정석이었습니다.